안녕하세요.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북트레이닝 중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진행자 조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을 위해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트레이닝 강의 준비했습니다. 11월의 책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누군가를 이끌고 좋은 팀을 만들고 최고의 문화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8개 집단의 비밀을 파헤쳐 보는 시간. 그 첫 번째 비결에 대해서 천연진 강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멋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1월의 책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를 가지고 4주간 함께 나눌 천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몇 분이 카메라를 몇 분밖에 안 켜시는군요. 네, 카메라 켜신 분들께서는 화들짝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통하면서 책을 읽어보아요. 네, 자, 우리는 이미 그로잉업이라는 최고의 팀에 속해 있고, 그러면 또 그 안에서 각 리더님들이 최고의 팀을 만드실 분들이십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 딱 필요한 책이 이 책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팀, 최고의 문화를 만드실 분들은 4주간 함께 저와 함께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책을 펼치시면 첫 장 딱 노란 페이지에 나오는 페이지를 보면 그냥 이게 모든 걸 그냥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전체를. 톨스토이 아저씨가 말하십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나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네. 여기다가 팀을 딱 갖다 붙이시면 그냥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이 책에 대한 찬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7페이지 쪽에 맨 뒤에 보면 능수능란한 엘리트에 대한 낡은 환상을 깨고 읽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능수능란한 엘리트에 대한 환상을 깨고 들으십시오. 자, 저는 그 다음에 요 프롤로그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를 읽자마자 저는 조금 띵 했거든요. 네, 처음에 한번 띵 했다가 읽고 나니까 아, 이렇게 쉽더라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어떤 팀은 커지고 어떤 팀은 작아지나 그 비밀을 위해서 피터라는 분이 경영 대학원생부터 뭐 변호사, 뭐 건축가, 뭐 공학 박사 뭐 할 것 없이 유치원생까지 어떤 집단들을 싹 모읍니다. 그래서 그 집단들에게 똑같은 미션을 줍니다. 네, 그 미션 중에 그 준비물이 뭐냐면 마시멜로와 스파게티 국수, 그다음에 테이프, 녹근 이 네 가지만 딱 줍니다. 이 네 가지를 줘서 전체적인 이 팀들한테 어떤 미션을 주냐? 가장 높은 탑을 쌓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 그래? 했을 때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건축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탑을 누가 만들어? 건축가가 만들지. 네, 그래서 건축가가 1등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말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 사고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또 한 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 집단들 중에서도 경영 대학원생과 유치원생들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읽으신 분들, 네,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이 두 분 중에서, 이 두 팀 중에서? 보통들은 많이들 경영 대학원생들이 1등을 하지 않았을까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뭐 기술, 사람, 그다음에 능력, 경험한테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실험은 사실 중요한 거는 사람이나 그 능력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애기들이 이긴 이유가 뭐냐면 이 유치원생들이 이긴 이유는 얘네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실험하는 걸 가까이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애기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여기야, 아니야, 이거야, 저거야. 막 자질구질한 이런 막 방법들을 쓰고 경영대학원생들은 막 계획을 짜고 뭐 어떤 거를 하고 막 대단치 않게 옆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으나 실상 들어가 봤더니 다들 자기 지위 이런 것들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내가 이 의견을 내도 될까? 뭐 이런 거 이 사람 눈치 보고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시간들을 너무 허비를 하다 보니까 탑 쌓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네. 그래서 애기들은 집중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시비를 두고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이 얘기들은. 그 다음에 무조건 내 일만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도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맹이들이 이긴 이유는 영리하게 협동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 여기서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평범한 우리가 아이들처럼 하면 능력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그 원리에 대해서 이 책은 말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다들 선택받은 자들이나 뭐 타고난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전 세계 상위 1%의 성과를 낸 집단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한 결과 세 가지의 원칙들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집단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원칙, 나는 이곳에서 안전한가입니다. 네, 그 안전한가. 자, 첫 번째 파트 1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파트 1으로 들어가 보시면 꿀사가, 독사가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는 실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교수님이 또 실험을 합니다. 닉이라는 청년에게 세 가지의 임무를 줍니다. 그 임무는 뭐냐면 한 가지는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하는 이런 회방꾼 역할, 그 다음에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슬래커라는 역할, 그 다음에 무기력하고 풀죽은 다운을 하는 이런 악역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40개의 그룹에 들어가서 이 역할들을 임무를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맡겼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40개 그룹의 성과가 무려 30에서 40%나 떨어뜨려져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처음엔 다들 활력을 가지고 막 회의를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닉이란 청년이 슬쩍 이렇게 턱을 개고, 이러다가 피곤한 티를 내면서 슬쩍 이렇게 기울였대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 행동을 제지를 한다거나 하지 말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이 또 한 명 슬쩍 바른 자세로 앉아있던 사람들이 슬쩍 자기도 턱에 기를 올리고 이렇게 기울이시더라는 거죠. 똑같이 행동들을 다 따라가 버리더라는 거죠.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네, 여러 사람들이 분위기를 흐려서 그 팀의 성과를 망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 하는 행동만으로도 40여 개나 되는 이 그룹의 성과를 다 망쳐버리고 팀을 초토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책도 있죠. 모든 거는 자세에 달려 있다. 그죠?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자.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희를 이렇게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팀에서 내가 어떤 행동이나 표정이나 말투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력을 우리 스폰서님께, 내 파트너께, 내 형제 라인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됐다는 거를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실험에서 여러 팀들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단 한 개 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닉이 아무리 방해를 하려고 해도 그 한 개 팀은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 팀 속에 조너선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속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닉이 아무리 방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를 다른 방식을 하다든지 뭐 대화를 이렇게 다른 데로 이끈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닉이 하는 이런 방해들을 무력화시켜 버리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대요. 이 조노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자꾸 다 40개라는 팀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거를 성공을 할 수 있었나 이걸 들여다봤더니 특이하게도 우리는 이 조너선이라는 청년이 엄청나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뭔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요. 강력한 리더십은 보이지도 않았고 자신이 뭐 책임을 다 떠맡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도 아니었고 막 이것 하세요 저거 하세요 사람들한테다가 막 지시를 낸다거나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막 비전 제시를 하고 막 동기부여를 시키고 이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한 게 아니라 직접 나섰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서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읽으니까 우리가 흔히 유재석의 리더십과 강호동의 리더십들을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죠? 강력한 카리스마 있고 이런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죠? 단기간에 어떤 목표를 이룰 때는 강한 리더십으로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재석의 리더십이 요즘에는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보스보다는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재석이 보면 보통 패널들을 이렇게 뭔가를 소통을 할 때 있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 사람들의 장점을 끌어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강호동 같은 경우에는 특출나고 재밌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 방식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너선이라는 청년이 하는 걸 보면서 유재석이 저는 이렇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이러한 집단의 결과가 기술이라든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에 대한 미세한 행동의 좌우가 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너선의 집단이 성공을 한 이유는 강력한 리더십이나 그 어떤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 안전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안전이라는 요인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안전만큼 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동기가 없는데 이 안전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네, 그래서 또 그것들을 그 집단들을 한번 최고의 팀들을 한번 소통 방식을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 방식을 들여다봤더니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물리적인 공간이 가깝다. 자수 시선을 마주친다. 스킨십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악수하거나 주먹을 맞대거나 포옹을 한다. 우리 페라포스 보서님이 보통 인사할 때 이렇게 주먹을 많이 이렇게 맞대시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 내에 활발한 대화를 나눈다. 긴 연설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모두와 대화를 하면서 깊이 어울린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끊지 않는다. 많은 양의 질문들이 오고 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집중해서 경청한다. 유머 코드를 잘 활용해서 회의 중에서 화기애애하다. 네, 그리고 소소하지만 배려 넘치는 행동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감사 인사를 한다든지, 뭐 문을 열어준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하고도 같이 지내다 보면, 식사를 하러 가다 보면,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누군가는 물을 빨리 이렇게 떠다 준다든지, 숟가락을 얼렁얼렁 꺼내서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소소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걸 갖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과 이런 능력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소통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케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케미. 야, 우리 케미가 참, 쟤네들은 케미가 참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케미가 좋다. 그래서 케미가 좋은 뭐 어떤 사람들을 본다든지, 케미가 좋은 팀을 본다든지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쳐다보고 있으면. 아, 되게 재밌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즐거워 보인다. 아, 우리 팀도 저렇게 케미가 좋았으면 좋겠다. 나도 내 파트너랑 케미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 케미를 좋게 하시려면 아까 금방 읽어드렸던 그 집단들의 그 소통 방식.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만 하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집단 케미의 작동 원리를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안전한 교류를 위해서 아주 원초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걸 포착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속 신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속 신호라는 게 참 미묘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잡아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말해요. 눈 맞춤, 뭐 에너지, 순서 교체, 뭐 바디랭귀지, 목소리 크기, 뭐 강조의 일관성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소속 신호가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인간은 대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어딜 가더라도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 일 자체도 힘들겠지만 일이 힘든다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네, 뭐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특히나 우리 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하고 소통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뇌가 그렇다고 해요. 우리 뇌는 심리적인 안전에 아주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 편도체라고 하는 아이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원시 시대 때에는 팀이나 사회에서 거부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민한 게 그냥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속 신호를 통해서 나는 이 팀에서, 이 그룹에서, 이 안에서, 이 집단 안에서 안전한가라는 걸 느끼고 그 수많은 미세한 신호들을 반복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심리적인 안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독사과 이제 꿀사가 실험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 실험에서 소속적인 이런 신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31페이지입니다. 위에 쪽에 미개의 소외감을 일으키는 몇 가지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집단의 케미를 깨뜨릴 수 있었다. 실제로 그의 행동은 집단 소통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당신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신호 때문에
그 팀의 성과는 산산이 무너졌다. 반면 조노선은 안전을 암시하는 미세한 신호를 조금씩 반복적으로 보냈다. 모든 사람들과 소통했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했고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속 신호의 원천이었고 집단은 그에 따라 반응했다. 아까 말했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는 소통 방식이 있었잖아요. 네. 소통하고, 네, 이렇게 경청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부분들. 그런 미세한 뭔가 하나만으로도 예, 그 집단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자, 높은 성과를 내는 집단이라면 역량과 자질이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정작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요인은 하나같이 이런 사소한 신호들, 네, 사소하다 못해도 그냥 이런 원시적인 행동들이 이런 소속 신호들을 이끌어내서 그 소속 신호가 높은 성과를 예, 이끌어내는 집단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집단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강력하고도 중대한 생각 하나를 소통하도록 행동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는 안전하고 서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합니다. 34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단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챕터에서 이 일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나는 이곳에서 안전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챕터 2에서 우리는 과연 네, 서로 이어져 있나, 안전하게 이어져 있나라는 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구글 아시죠? 그죠? 네. 엄청난, 네.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엄청난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스타트업 기업일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 시합을 벌리는데 이 미션이 뭐냐면 인터넷 유저들의 뭐 검색창과 광고를 결합하는 엔진을 뭐 이렇게 개발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압도적인 우승 후보가 있었는데 그 우승 후보가 뭐냐면 오버추어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예. 뭐 근데 여기에 뭐 다른 승자가 오버추어가 아니라 누가 여기서 이겼냐면 구글이라는 그 스타트업 아주 예, 조그마한 벤처 기업이 네, 이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또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구글의 창립자가 레리 페이지가 어느 날 주방을 가다가 쪽지 한 장을 이렇게 탁 붙였대요. 달랑 세 단어로 된 문장이 뭐였냐면 이 광고 형편없네 이 뜻이었어요.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이 에드워드 이 엔진이라는 게 셀프 서비스 광고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게 오버추어의 경쟁에서 현저히 밀리고 있다는 의미의 이거를 그냥 하나를 딱 갖다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뭐 이렇게 주방에 뭘 붙여놨으면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는 외면을 했을 테고 누군가는 봤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쪽지를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구냐면 제프 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프 딘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구글의 천재 엔지니어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수석 과학자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 제프 딘이 이제 이 쪽지를 딱 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업무가 아니었대요. 그 업무가. 자기는 그냥 보고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보고 나더니 이분이 이제 이걸 해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누구 하나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도 않았고 자기가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외면하고 자기 일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거를 갖고 끈질기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새벽까지 매달려서 그거를 해결을 해내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 인해서 이 구글이라는 이 작은 회사가 무려 16배에 달하는 예, 순수익을 냅니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완전 그냥 회사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2013년도에 이 구글의 고문이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구글에 대한 이런 책을 쓰기로 했는데 이 제프 딘이라는 이 사람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책에 올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를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 합니다. 왜? 자기는 그냥 일상이었으니까. 이분이 하는 행동들은 유치원생하고 하는 행동과 똑같죠. 그냥 자기 일에 몰두하고, 그냥 협동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지위 고하, 뭐 내 일이고 네 일이고 아니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래서 39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평소와 비슷했어요. 중간쯤. 구글은 스파게티와 마시멜로를 이용한 탑쌓기에서 유치원생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지위에 연연하거나 누가 책임을 질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담한 사업 덕분에 밀착도가 올라가고 대면 소통이 수월해졌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집단을 토론시키는 페이지의 기술은 강력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안겨주었다. 모두가 참여하는 금요일 포럼은 마치 아무 제약이 없는 하키 경기와 같았다. 그들은 짧고 굵게 직접 소통했다.
구글은 뭐 소속 신호의 온상이었다. 그들은 어깨를 맞대고 일했고 안전하게 서로 이어진 상태로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반면 오버추어는 자금력도 풍부하고 여러모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경직된 의사소통과 관료주의 시스템으로 발목이 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들이 하는 소통 방식이 26페이지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소통 방식하고 똑같죠? 같죠, 그죠? 예. 그래서 구글이 더 영리해서 승리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더 안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4페이지 우리가 아까 또 읽었었죠. 조너선의 집단은 그들이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했기 때문에 서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위 1%의 이 집단들은 똑같은 이런 소통 방식과 이런 소속들을 보내면서 서로 안전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서로 간에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거죠. 중간쯤에 보면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스타 모델, 프로페셔널 모델, 참여 모델 중에 하나를 썼는데 스타 모델을 따른 회사는 유명하고 똑똑한 인력을 찾는 데 열중을 하고요. 프로페셔널 모델을 따른 회사는 기술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참여 모델을 추구한 회사는 구성원들과 비전과 가치를 나누고 강력한 교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꾸준히 높은 성과를 낸 것은 참여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였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비전과 가치 함께 나누고 함께 교감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함께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속 신호가 우리 뇌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자, 누군가가 또 퍼즐을 맞추기로 합니다. 퍼즐을 맞추는데 조금 있다가 당신이 열심히 이렇게 리더님들이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쪽지 한 장을 살짝 건넵니다. 건네면서 얼령이가 이거 니한테 주래. 안얼령이가 이거 니한테 주면서 이렇게 주고 싶대 힌트래. 이러고 딱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천영진이는 뭐 안얼령이 누군지 몰랐어요. 모르겠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막 갑자기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막 생기고 막 두뇌 막 깊은 데서 막 의욕이 막 불어일으키고 막 집중도 50%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또 게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들어가면 학교에 입학하면 서로 서먹하잖아요. 그죠? 뭐 초기에 이렇게 입학을 했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깊이 사귀지 않았을 때 근데 많이 또 게임을 하면 누군가가 모르지만 나한테 선물을 갖다 주잖아요. 나도 모르게 책상에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뭐 지우개가 됐던 꽃이 됐던 뭐 음식이 됐던 뭘 갖다 주면 괜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의식하면서 아 누군가가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나를 응원을 해주는 그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네라는 생각에 약간 활력이 생기고 기분 좋은 하루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마니또라는 친구가 누군지를 밝혀지기 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생각이 이걸 보면서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당신을 신경을 써주는 누군가가 연결돼 있다는 이 신호, 소속 신호, 소속감, 유대감, 안전하게 연결돼 있다, 이어져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네, 작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 또 상황이 있습니다. 비가 와요. 근데 가만히 서 있어요.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휴대폰 좀 빌려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하나 있고 또 한 분이 또 다가옵니다. 근데 이분이 비가 와서 정말 안타깝네요. 휴대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빌려줄 것 같으세요? 좀 약간 찝찝하지만 둘 다 조금 하지만 갑자기 아무 모르는 사람이 와서 휴대폰 좀 빌려주실래요? 이 말 하는 분보다는 비가 오죠. 비 온다 그죠? 너무 안타깝다 그죠? 예, 이 사소한 말 한마디 이분한테 우리가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세상에 422%나 솟았다고 합니다. 네, 이 말 한마디. 이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한 신호를 보게 주면서 그 소속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422%나 되는 그런 상황들로 두 번째 분한테다가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신호가 엄청난 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작은 신호 하나가 전쟁도 멈췄어요. 네. 크리스마스 정전 협정 45페이지 보면 네, 전투가 일어납니다. 네, 연합군과 독일이 싸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 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겨누고, 막 불신과 증오와 막 그냥 뇌 전쟁에 막 이렇게 긴장이 돼 있는 상태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속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갑자기 저쪽 팀에서
우리 팀 속에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막 환호를 해주고 이 전쟁에서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서로 총불이 겨누고 싸우고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폭탄이 날라올 수도 있고 내가 총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 갑자기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이브에 그냥 노래를 불러주니까 이쪽에서 화답하고 이쪽에서도 또 노래를 불러주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희한한 일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상당히 좀 비현실적인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영화나 뭐 일어날 법한 일인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남긴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비현실적인 일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니까 꿈과 같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로는 좀 설명할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속 신호, 네, 우리가 안전하게 이어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크리스마스가 되고 난 다음에 몇 주 전부터 이 연합군하고 독일군 사이에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오고 가면서 일종의 안전심리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희한하지만 서로를 죽이는 관계였지만 50페이지 이렇게 중간쯤 가보시면 연합군과 독일군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거리가 가까우면 충돌하기 쉽지만 동시에 유대감도 솟아나기 마련이다. 네. 여기에 아까 신호가 어때요? 물리적으로 공간이 가깝다. 그죠? 구글이라는 회사도 상당히 좁은 데 있다 보니까 서로 물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의사소통이나 이런 소통이 되게 쉬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전쟁터에서도 서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서로 이렇게 총구리를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더 위험하죠. 서로 그냥 진짜 절체절명에 있는 위기에 서로 있는 건데 그렇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 저녁 식사 시간 되면 밥을 먹어야 될 거고 그때 막 뭐 밥도 안 먹고 싸울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웃음소리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까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저쪽 팀의 노랫소리도 듣고 저쪽에서 만드는 음식 냄새까지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묘한 공감이 쌓인 거예요. 똑같이 저들도 밥 먹고 음식하고 이야기 나눈 대화가 비슷하고 노래가 다른 노래를 부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유대관계가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적군끼리 공감을 쌓을 수 있었던 거는 양쪽 진영의 참호가 가까웠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대편이 예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공감은 더욱 강화되었다. 같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그들은 맞은편 참호 속의 적군을 이웃으로 받아들였고 서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누가 이렇게 총을 쏴다가 또 싸웠대요. 싸우는 과정에 시체가 이렇게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적군에서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병사니까, 우리 친구였으니까. 데리고 가면 저쪽에서 총을 쏘지 않는다든지 서로 간에 뭐 한 발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또 이렇게 총을 쏴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공감과 이런 소속 신호와 안전하다라는 게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뭐라도 할 것 없이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총을 쏴다가도 탁 발포를 멈추고 시체를 누가 가져가면 여쪽에서 발포하지 않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서로 싸우는 거. 우리 그거 알죠? 크락션 눌릴 때. 크락션 이거 인스타에서 많이 돌잖아요. 빵빵 빵빵빵 이렇게 누르면 저기서 빵빵빵빵 대한민국 하면 저기서 짝짝짝짝짝 이렇게 클락션을 눌러서 서로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하는 거 인스타에 많이 올려오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총으로 뭔가를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리듬에 맞춰서 노래에 맞춰서 리듬을 맞춰서 총을 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신호들이 그 자체로 큰 영향력을 주지를 못했지만 날마다 반복되고 한데 모이면서 더 강력한 결속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세상의 전쟁이 멈췄습니다. 휴전을 하는 상태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속 신호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양보하겠다라는 게 전쟁터 한복판에서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이런 미세한 행동, 미세한 소속 신호 하나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해답은 소속 신호에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어떤 뭐 위프로라는 콜센터에서도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에서 A그룹, B그룹에게 다르게 뭔가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B그룹이 이렇게 성과를 냈던 거는 뭔가에 대한 소속 신호. 뭐 신입사원들한테 미래지향적이고 개별화된 소속 신호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속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더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속 신호들이 얼마나 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성과를 낼 수 있냐에 대해서도 이런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안 좋은 예시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안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 뒤편에 이제 미사일 1리어라는 이 부대가 나옵니다. 이 부대는 악순환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패한 이제 이 문화를 한번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대는 르메이라는 이런 장군이 아주 강하고 엄격한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몇십 년 동안 잘 작동을 하면서 이어졌습니다. 왜? 미사일이잖아요. 그죠? 네, 잘못 발포를 했다가는 다 죽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 엄격하고 더 강하게 뭔가들을 체계를 맞춰서 일어나가겠죠? 그래서 몇십 년 동안은 그게 잘 작동을 했대요. 잘 작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되게 엄격하게 군대다 보니까 더 엄하게 단속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봤던 뭐 이렇게 다른 그냥 이유를 봤을 때 생각을 했을 때 걔네들이 뭐 이렇게 게으른가? 뭐 아니란가? 뭐 이런 부분들로 또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격이 좋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집단 문화를 타고난 본성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소속 신호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어져 있나? 우리가 미래가 있나? 우리는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 맞는 환경과 소속 신호가 전혀 없었고 그 여기는 네, 오히려 부대원들의 화합을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환경으로 단 소속 신호, 좋은 소속 신호가 아니라 안 좋은 소속 신호의 결과로 그러한 나쁜 결과들이 이르게 됐다는 거죠. 상세하게는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전하지 않고 이어져 있지 않고 미래가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러한 실수들이 발생을 하고 뭔가 성과가 나쁘게 나타난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죠? 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거에서는 미세한 신호 하나가 이런 소속 신호가 얼마나 큰 효과를 파장을 일으키는지 확실히 아셨으리라고 네, 믿습니다. 상세하게 처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만 이 소속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네, 스폰서님만 보내고 파트너만 보내고 그냥 형제 라인만 보내고 뭐 스타님들만 보내고 이게 아니라 우리 그로잉업 그룹 전체에 있는 리더님들께서 우리가 강하게 이어져 있다. 우리가 그룹 안에서 안전하다. 강하게 이어져 있다는 이런 소속 신호들을 서로 함께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멋진 그룹, 멋진 팀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갑작스럽지만 한 주 동안 이러한 좋은 긍정적인 미세한 소속 신호들을 마구마구 쏴주시면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하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네, 멋진 소통법과 네, 시스템을 가진 농구 코치와 유통업계의 억만장자의 비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강의 준비해 주신 천현진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분과에서는 그로잉업 그룹의 리더님들의 읽고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고자 책 속 핵심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북트레이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천현진 강사님의 멋진 강의가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조경자였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